이제는 AFC 남부로 건너왔습니다.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은 테네시 타이탄스입니다. 지난 시즌에 이제 6승 11패 기록을 하면서 지구 최하위를 기록했었던 테네시 타이탄스였고, 마리오타가 신인이었던 2015 시즌 이후에 단 한 번도 지구 최하위를 기록을 한 적이 없었던 타이탄스였는데, 8년 만에 타이탄스가 지구 최하위를 기록을 했던 2023 시즌이었습니다. 그 기간 동안에 타이탄스를 짧게만 요약을 해보면 마커스 마리오타, 라이언 테너힐 체제로 이제 옮겨갔던 그런 일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미라클런을 통해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올라갔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정규리그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AFC 전체 1번 시드를 따내는 이제 그런 시즌들도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결국에는 슈퍼볼까지 간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돌이켜보면 좀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고 결국 이제 지난 시즌 도중에 라이언 테너힐에서 윌 레비스 체제로 다시 한번 주전 쿼터백을 교체를 했거든요. 예, 근데 이번 시즌에는 또 감독까지 교체를 하면서 완벽한 좀 새로운 체제로 이제 탈바꿈을 했던 타이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감독 얘기부터 제일 먼저 해야겠죠.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결국 이제 타이탄스와 결별을 하게 됐고, 벵갈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브라이언 켈러헨이 이제 새롭게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. 이 브라이언 켈러헨에 대해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2002년에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감독으로 슈퍼볼까지 올라갔었던 빌 켈러헨의 아들이에요. 벵갈스에서는 이제 잭 테일러 감독의 신임을 받으면서 또 이제 조 버로우를 잘 지도를 했고 결국 이제 슈퍼볼에 올라가는데 공헌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게 감독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만 뭐 이 브라이언 켈러이 대학까지 선수 생활을 할 때도 원래 포지션이 쿼터백이기도 했고 이전의 코칭 커리어에서도 이제 매튜 스태포드라던가 데리카 뭐 이런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이 쿼터백을 키우는데 굉장히 좀 능한 인물이다. 쉽게 말하면 구루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공격 스킴적으로는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러싱보다는 이제 패싱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. 예, 음, 그래서 물론 타이탄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윌 레비스를 잘 키울 수 있는 인물을 감독으로 데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음, 분석이 되고 어쨌든 이 젊은 쿼터백, 아직 검증되지 않은 쿼터백을 육성시켜야 하는 이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나름 좀 궁합이 잘 맞는 지도자를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. 예, 그리고 어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돼요. 이 브라이언 켈러한도 지금 NFL에서 감독을 맡는 것이 이제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켈러한이 선임한 이 두 코디네이터, 이 오펜시브 쪽에 니콜츠, 그다음에 이제 수비 쪽에 버나드 윌슨 이 두 인물도 프로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건 또 처음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팀의 코칭 스태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, 오펜시브 코디네이터,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이 세 명이 각자의 자리가 모두 처음이다. 예, 음, 한마디로 이번 생은 처음이라 그거죠. 예, 그래서 세 명 다 너무 경험치가 적은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. 예. 음. 시즌을 치르다 보면 뭔가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제 분위기를 수습하고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어, 뭐 어쨌든 이제 이 브라이언 켈러헨 자체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팀에 좀 궁합이 맞는 그런 이제 선임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 패스를 선호한다는 것 자체도 최근의 리그 흐름과 굉장히 좀 잘 맞는 그런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선임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선수단의 변화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이제 지난 시즌 도중에 주전 쿼터백이 바뀌었죠. 라이언 테너힐이 주전 쿼터백이었다가 시즌 중반에 이제 윌 리비스로 주전 쿼터백이 교체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라이언 테너힐과 결별하는 건 뭐 기정사실이었죠. 사실 그 타이탄스의 이제 시즌 중에 합류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것이 바로 라이언 테너힐이었습니다. 근데
이제 현재는 좀 타이탄스에서 이제 폼이 떨어지면서 이제 뭐 새로운 팀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 FA 상태로 남아 있더라고요. 네, 지금 새로운 팀을 구하지는 못한 상황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백업 쿼터백으로는 여전히 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마도 이 테너힐의 좀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? 예, 어떤 축소된 역할, 그다음에 이제 줄어든 연봉 그런 것들을 본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은 좀 안 된 것이 아닐까? 예. 음, 뭐 사실 정말 뭐 1년 뭐 한 $300만 정도의 뭐 백업 쿼터백 역할을 뭐 자신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 당장 그 백업 쿼터백이 지금 뭐 마땅치 않은 팀들은 이 테너힐에 대해서 군침을 많이 흘릴 것 같거든요. 예, 근데 아직까지 계약을 못 했다는 것은 테너힐 자체가 좀 그런 조건과 역할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, 대신에 이제 타이탄스는 이 피츠버그에서 지난 시즌 막판에 좀 깜짝 활약을 했었던 이 메이슨 루돌프와 1년 $360만 계약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나름 또 준수한 백업 쿼터백을 잘 영입했다. 이렇게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뭐 이 선수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이제 이른 시점이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난 시즌을 돌아봤을 때 윌리비스 선수가 뭐 몇 경기 반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냥 저냥 미미한 그런 느낌이었고 음.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 데뷔 전의 임팩트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. 아마 그 펠컨스를 상대로 했던 게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음, 무려 4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정말 대박 프랜차이즈 젊은 쿼터백을 찾은 것인가? 라는 이제 생각을 들게 했던 굉장히 강렬한 데뷔전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4쿼터 막판에 이 게임 위닝 드라이브를 만들어냈었던 돌핀스전.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분명히 임팩트 있었던 경기들이 있기는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자신이 뛰었던 8경기, 9경기 전체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좀 문제라고 봐야겠죠. 다만 이 타이탄스의 뭐 오펜시브 라인이라던가 뭐 리시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쿼터백을 도와줘야 하는 이제 그룹들의 뭐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약간의 이제 정상 참작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된 만큼 또 얼마나 스텝업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오라인 상황이나 이런 걸 좀 감안을 하긴 해야겠죠.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또 이겨내야 되는 게 주전 쿼터백이라는 자리니까 뭐 얼마나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음,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뉴스는 러닝백 쪽에 있죠. 데릭 헨리 선수가 결국은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. 사실은 이제 주전 쿼터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공격팀에서 맡아줬었고 뭐 프랜차이즈 스타 반열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커리어를 쌓아왔었던 이제 선수였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테네시 입장에서는 이 이별이 조금 이제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음.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데릭 켄리도 조금 더 우승권에 좀 가까운 팀으로 좀 이적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, 음, 뭐 패싱 게임을 선호하는 이제 브라이언 켈런 감독과의 성향도 뭐 조금은 안 맞았을 수도 있겠다. 팀에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일단 헨리와는 좀 이제 아쉽지만 결별을 하게 됐고 대신에 이제 댈러스의 주전 러닝백이었던 토니 폴라드와 3년 2,175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. 그리고 음. 이제 기존의 팀의 로스터에 남아 있었던 이 타제 스피어스까지 이 패스캐치에 좀 일가견이 있는 이제 러닝백들을 좀 다수 뭐 확보하는 쪽으로 로스터가 좀 변경이 있었어요. 뭐 연봉이나 커리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토니 폴라드의 비중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근데 브라이언 켈러인 감독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2명의 선발 러닝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이거는 사실 조금 이제 선수들의 기분을 챙겨주기 위한 멘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기존의 이 테니스 타이탄스처럼 데릭 헨리 해줘. 한 명 선수를 그냥 갖다 박는 느낌이 아니라 두 선수를 이제 좀 돌려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쓰겠다.
라는 그런 이제 보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음. 네, 그래서 이 스피어스도 뭐 단순히 좀 백업 러닝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조금 더 뭐 한 1.5군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뭐 그 정도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리시버 쪽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이 지난 시즌에 이제 디안드레 홉킨스를 제외하면 좀 제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이 없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그 2022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8번을 뽑았던 이 트레일론 벅스가 두 시즌 합계 665 리시빙 야드 한 개 터치다운에 그치는 좀 아주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애초에 구단이 세웠던 어떤 플랜대로 잘 가지를 않는다고 봐야겠죠. 네, 음,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리시버 쪽에 더 많은 뭐 리소스를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 네. 결국 이제 트렐런 벅스가 이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리시버 쪽에 좀 중복 투자를 해야 됐었던 테네시 타이탄스였어요. 그러면서 이제 켈빈 리들리에게 4년 9,2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줬고 타일러 보이드에게 1년 450만 달러 계약을 주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. 사실 이제 케빈 리들리가 이제 그 징계로 인해서 또 실전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지난 시즌에 또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겼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선수의 클래스 자체는 확실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타일러 보이드는 뭐 사실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이제 베테랑이기 때문에 레비스에게는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뭐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인 것 같아요. 이 지금 주전 리시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제 세 명의 베테랑이 모두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은 결국에는 이 라인업이 그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. 네, 그리고 결국에는 좀 전체적으로는 신구조화가 좀 잘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이 좀 아름다운 모양새인데 그런 것과는 지금 타이탄스의 리시버 그룹은 좀 거리가 있다.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오펜시브 라인이 이제 사실 저희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타이탄스의 이제 가장 큰 좀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였어요. 그래서 드래프트에서 상위 라운드에서 많은 선수들을 지명을 해 왔었는데 특히 근년에 뭐 이렇다 할 재미를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음, 타이탄스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의식을 하고 이번 오프 시즌에 뭐 외부 FA 그다음에 또 한 번에 이제 높은 드래프트 픽을 사용을 해서 오펜시브 라인 보강에 좀 뭐 열심히 좀 집중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. 네. 일단은 이제 그 덴버에서 뛰었던 센터 로이드 커신베리 선수를 4년 5천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. 이게 센터 포지션의 평균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. 네, 사실은 이제 커리어 초반에는 뭐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이 아닌가라는 이제 좀 비판도 많이 받았던 선수였는데 음, 어쨌든 좀 경험이 쌓이면서 이 약점들이 좀 개선이 많이 됐고 특히 이 패스 프로텍션 부분에서는 이제 원래도 강점이 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패스 공격의 좀 비중을 높이고 싶은 타이탄스의 입장에서는 좀 구미가 당기는 그런 FA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올해 1라운드 전체 7번 픽을 갖고 있었던 타이탄스였는데 이 픽으로 엘라베마 대학 출신의 제이시 레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.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시절에는 주로 이제 라이트 태클로 뛰었었던 자원이었었는데 테네시 타이탄스가 이 선수를 이제 랩 태클로 쓰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198cm에 155kg의 뭐 굉장히 압도적인 피지컬을 이제 가지고 있고 뭐 파워라던가 그다음에 뭐 덩치는 크지만 또 꽤나 준수한 민첩성 이런 것들을 좀 무기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라는 평가예요. 그래서 뭐 다만 이제 뭐 럼블락 상황에서 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하다가 좀 뭐 자세가 흐트러진다던가 좀 무너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번 드래프트에 나온 이 오펜시브 태클 자원들 중에 뭐 최상위권에 뭐 꼽히는 선수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음. 이 선수가 이제 갖고 있는 별명이 트렌치 킹입니다. 음, 트렌치의 왕이다. 이런 이제 별명인데 그 별명을 얻은 데는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.
음, 그런 모습을 또 프로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앞서 이제 그 새롭게 부임한 브라이언 켈러헨 감독의 아버지가 빌 켈러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빌 켈러헨이 이제 오라인 코치로 또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. 뭐 워낙 또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들 뒤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맡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빌 켈러헨이 이제 그 브라운스 시절에 제드릭 윌스의 성공적인 포지션 변경에도 그 기여를 했었던 바가 있었고, 오라인 조율에 굉장히 좀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거든요. 네,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1라운드에 지명한 이제 제이시 래선, 그리고 이제 그 새롭게 센터 로이드 커셔베리를 이제 중심으로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을 좀 잘 조련을 해서 또 좋은 오라인을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앞서 뭐 감독이라던가 이 코디네이터 쪽에 좀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도 드렸었는데, 그런 부분까지도 이 빌 켈러헨이 좀 메워줄 수 있다면, 타이탄스 전체 코칭 스태프의 뭐 역량의 스텝업에도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사실 좀 생소하긴 해요. 그러니까 아들이 감독을 하는데 아버지가 코치를 한다는 게 뭐 약간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에서는 좀 찾아보기 좀 쉽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, 뭐 일단은 감독보다 나이 많은 코치를 찾아보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뭐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, 뭐 개인적으로는 막 어떤 그림일까 좀 상상이 잘 되지는 않는데, 어쨌든 뭐 좋은 쪽으로 좀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.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프런트 세븐의 핵심이었던 제프리 시몬스, 해롤드 랜드리, 이 두 선수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, 지난 시즌에 팀에서 가장 많은 색을 기록했었던 베테랑 디펜시브 엔드 드니코 어트리 선수가 텍사스로 떠났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이 좀 생겼고, 어, D라인 쪽에서는 이제 이 세바스티안 조셉 데이, 그리고 그 올해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38번으로 이 텍사스 대학 출신의 티본 레스웨트이라는 이제 선수를 뽑으면서 D라인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. 음. 이 스웨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드려보면, 뭐 상체 힘이 아주 대단하다고 해요. 그래서 런 디펜스에 또 강점이 있고, 대학 무대에서는 이제 뭐 1대1로 이 선수를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을 정도로, 뭐 경기장 안에서는 나름 뭐 인상적인 퍼포먼스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, 음, 사실 대학 시절에 이제 그 음주 혹은 뭐 약물의 영향을 받은 채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 뭐 사고를 내서 뭐 체포가 되는 이제 그런 좀 오프필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. 음, 그래서 어 약간의 이제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었다고 해야겠죠. 네. 예, 뭐 사실 아무리 기량이 좋은 선수라도 이렇게 좀 오프필드에서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했을 때 프로에서 좀 롱런하기 힘들다는 사례를 또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, 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또 걱정이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지금 타이탄스의 뭐 키온드레 코번이라는 선수가 이제 텍사스 대학 시절에 이제 뭐 동료였다고 하고, 음, 또 지금 뭐 수비 쪽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제프리 시몬스,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이 스웨트의 좀 멘탈을 잘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뭐 어쨌든 이제 프로에 와서는 좀 이런 사고들이 없어야겠죠. 라인베커 쪽에서는 이제 아지자 알샤이르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공백이 생겼었는데, 그 공백을 차저스 1라운드 출신인 이제 케네스 머리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그 공백을 이제 좀 메우고자 했었던 타이탄스였고, 사실 이제 이 차저스 시절에는 좀 기복이 있는 느낌이었죠. 근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차저스가 5년 차 옵션을 실행을 안 했었고, 결국 이제 올해 FA가 되면서 테네시 타이탄스로 건너오게 됐는데, 이제 새롭게 또 팀을 찾은 만큼 본인의 퍼포먼스를 더 끌어올려서 본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겠죠. 음. 그러니까 이 미들 라인베커라는 포지션의 밸류, 그다음에 이제 1라운드 픽이라는 무게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차저스의 좀 눈에 차지 않는 활약이 결국 4년 합계에 나왔다 이렇게 좀 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도 뭐
지난 시즌에는 어느 정도는 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타이탄스와 2년 1,800만 달러 계약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좀 베테랑 대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좀 애초에 예, 기대를 받았던 네, 그런 기준치로 좀 자신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겠죠. 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가 세컨더리 보강을 굉장히 야무지게 했습니다. 사실 이제 기존에 좀 약점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 세컨더리 쪽이었는데 이 코너백 르제레스 스니드 선수를 4년 7,64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왔고 치도비 아우지에 선수를 3년 3,600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. 이 코너백 보강에만 지금 1억 달러를 넘게 썼어요. 음. 그러니까 저희가 뒤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에서 이 코너백들을 많이 뽑으면서 내부 자원들로 좀 세컨더리를 키워보고자 하는 뭐 그런 이제 노력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다고 봐야겠죠. 예, 음, 그러면서 좀 아주 탄탄하고 강력했던 이 프런트 세븐에 비해서 이제 늘 세컨더리 쪽이 좀 아쉬웠던 타이탄스였는데 결국엔 좀 기조를 바꾼 것 같습니다. 뭐 음,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다. 예, 그냥 검증된 자원들을 좀 돈을 쓰더라도 데려오자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, 세이프티 쪽에서는 사실은, 최근에는 뭐 그 명성이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, 과거에 아주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, 뭐 리그 최고의 세이프티 중에 하나로 불리기도 했었던 이 자말 아담스를 한번 또 영입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음. 베테랑 미니멈 계약, 그러니까 뭐 한 1년에 뭐 110만 달러인가요? 그러니까 거의 뭐 큰 인풋 없이 한번 복권을 긁어보는 네, 그런 심정으로 한번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. 방금도 이제 류지경 PD가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신인 선수들이 잘 성장을 못했었던 타이탄스였거든요. 이게 2019년에 AJ 브라운을 이제 뽑을 때,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제프리 시몬스도 같이 뽑았었죠. 이 두 선수가 이제 공수에서 좀 핵심 선수로 성장을 해준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글쎄요, 제가 한 10년치의 드래프트를 다시 되돌려 봤는데 정말 다른 팀에 비해서는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가 팀에 물론 이제 주전 뎁스 차트에는 이름을 올려놓는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글쎄요. 다른 팀이 이제 이 선수가 FA가 됐을 때 야,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. 무조건 질러야 돼.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선수들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. 네,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어, 타이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 스카우팅에 있지 않나.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사실 뭐 라이언 테너힐, 데릭 햄리, 에이제이 브라운 이 아주 강력했던 삼각편대의 전성기가 끝나면서 타이탄스도 좀 어떤 컨텐더의 뭐 자격을 좀 잃었다 네, 이런 이제 뭐 평가들이 많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제 드래프트에서의 좀 계속된 실패가 좀 팀의 지속 가능한 좀 장기적인 성장을 좀 방해하고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. 그래서 음, 10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특히 이제 그 범위를 좁혀서 최근 4년을 보면 뭐 조금 더 지금 실패들이 많이 좀 보이거든요. 네, 그래서 결국에는 데릭 켄리와 에이제이 브라운, 라이언 테너리 지금 모두 팀을 떠난 상황이죠. 네, 그래서 이제 완전히 팀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좀 코어가 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이 타이탄스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번 FA를 통해서 뭐 이제 몇몇 선수들도 데려오기도 했고 뭐 또 이제 키우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또 급성장을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리시버라던가 오펜시브 라인, 세컨더리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팀의 약점으로 꼽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고 여러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보강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건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. 네, 음, 그래서 새로운 감독 브라이언 켈러헨의 지도 하에 이 2년차 젊은 쿼터백 윌 리비스가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음.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이제 그 지구대 휴스턴 텍산스가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 우승까지는 쉽지 않아 보여요. 다만 윌랩 선수가 이제 2년 차에 또 스텝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
글쎄요.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음. 뭐 저는 개인적으로 테네시가 AFC 소속이기 때문에 예, 네비스가 스텝업을 하더라도 좀 와일드카드를 얻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. 그러니까 어제 이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AFC 팀들에 누가 있었지라고 한번 좀 리스트를 쭉 보면서 음, 이 팀은 좀 제끼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뭐 하면서 이렇게 쭉쭉 넘어가 봤는데 스크롤을 많이 내리지 않아도 벌써 7자리가 다 찼던 것 같아서 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쉬운 도전은 아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목표는 2024 시즌이 끝났을 때 윌 레비스에 대한 5년차 옵션 혹은 장기 계약을 해도 되겠다라는 좀 음, 팬들이나 구단이나 뭐 선수단 내부에 좀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자체, 예, 그 정도만 해도 예, 충분한 성과가 좀 있는 시즌이 아닐까. 예, 뭐 어떤 플레이오프라던가 더 높은 곳이라던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눈에 띄는 성과는 조금 뭐 내년 이후로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뭐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이기는 한데 물론 뭐 스포츠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으면 뭐 재미없는 거니까 한번 또 테네시가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반등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테네시 타이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